저렇게 박수 치신 분들이 저한테 길게 하지 말라고. 제가 전번에 한번 그 방송을 갔는데 우리 김 이사장님이 마음 편하게 하라고 그래서 마음 편하게 했더니 끝나고 나니까 2시간 반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마음 안 편하게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여기 대멸종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으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죠. 지구상에 생명체가 멸종한 게 5번 있어요. 멸종이라는 건 다 죽는 게 아니에요. 다 죽어버렸으면 아무도 없죠. 이 멸종은 새로운 생명체의 시작이에요. 주인만 바뀔 뿐이죠. 만약에 공룡이 안 죽었으면 우리 세상은 안 오죠. 그런 면에서는 어떤 멸종이라는 것은 어떠한 주인이 가장 우점적인 바뀌는 이야기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6번째 멸종이 오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6번째 멸종의 대상이 누군가요? 우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까지의 5번의 멸종과 이 6번째 멸종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지가 만들고 있어요. 네? 자연적인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스스로 인간들이 이제까지의 멸종은 자연적이었어요. 지금의 멸종은 우리가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떤 차이가 발생할까요? 기존의 5번의 멸종과 6번째 멸종의 차이, 또 그거에 기반해서 막을 수 있다. 네? 막을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옛날에 이 자연적인 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인간들이나 이 생명체들이. 근데 이 멸종은 우리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축복받은 불안이라는 이게 도대체 무슨 자명인가 궁금하시잖아요. 거기가 또 연결이 되어 있는데 뒤에 가보시면 무엇이 축복받은 불안인가를 아시게 될 거예요.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끝나고 나면 새만금을 얘기하는데, 제가 새만금을 한 25년간 반대 입장에서 섰다가 이제 어떤 공존의 이야기를 오래 해왔는데 계속 고통스러웠잖아요. 고통스러운 새만금. 근데 새만금에 기후위기를 막을 희망이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생각이 안 나죠. 지금 막 난리도 아니고 다 파괴돼 가고 있고 다 죽어가고 있는데 새만금에 희망이 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 지구에 대한 이야기, 지구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하고, 그다음에 새만금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내 강의를 들어보신 분이 있어서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제가 질문 좀 3개 드릴게요. 지구를 살릴 수 있다, 지구를 살릴 수 없다. 둘 중에 하나 꼭 손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지구를 살릴 수 있다, 지구를 살릴 수 없다. 왜 살릴 수 없어요? 지구는 우리가 살리고 죽이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고 살지 지구는 그대로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답을 너무 잘 얘기해주시니까 할 말이 없네.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 하면, 우리가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지구는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렇게 행동을 하면 누가 죽는 거죠? 누가 죽느냐? 공룡이 죽었나요? 지구가 죽었나요? 공룡이 죽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구를 살리고 있는 건가요? 우리를 살리고 있는 거잖아요. 세 번째 질문, 지구 살아있나요? 살아있어야 죽이든 살리든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는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는 얘기 안 해요. 근데 지구가 죽는데요. 지구 살아있는 이유를, 지구가 살아있습니까? 안 살아있습니까? 우리 근본적인 질문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구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지구가 만들어진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지구가 살아있다, 죽어있다 생각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지구야 땡큐 해보신 적 있어요?
밥을 맛있게 먹으면서 지구에 땡큐 해보신 적 있어요? 아니에요. 과거의 원시인들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미신이라고 하지만 자연에 대한 감사를 했잖아요. 요새 우리는 감사가 없죠. 당연히 너희들은 맑은 공기를 줘야 되고 당연히 너희들은 이렇게 맛있는 밥을 줘야 해. 우리 감사를 잊어버린다. 지구에 대한 감사를. 근데 왜 감사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한가를 아마 이거 얘기하시면 알게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지구 환경과 생명의 실험, 지구라는 게 어떻게 변해왔고 그 안에 생명체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말씀드리고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가를 좀 말씀드린 다음에 빙하기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지구상에 오고 있고 지구상에 5번의 멸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가장 많은 종들이 멸종한 시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 멸종의 시기는 우리한테 굉장히 큰 교훈을 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잘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후온난화에 대해서 뭐 간단히 설명을 하고 얼마나 이 대응이 시급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어디를 저쪽에 그쪽에다 해야 되는군요. 이 우주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먼지들이 우주에는 이렇게 먼지도 많고 가스도 많고 얼음 알갱이들도 있어요. 걔네들이 중력으로 이렇게 모여들죠. 모여들면서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피자집에 가면 밀가루를 막 돌리다 보면 판판해지잖아요. 회전력 때문에 이렇게 판판해지고 이 가운데에 대부분의 질량이 모여서 태양이 되고 그 주변에는 그 나머지 것들이 각각의 궤도상에서 모이면서 여러 개의 행성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여러 개의 궤도, 지구라는 궤도에 굉장히 많은 운석이 있었어요. 얘네들이 서로 중력에서 잡아당기겠죠. 그럼 점점 이 운석의 숫자는 줄어들고 커다란 놈이 중심이 돼서 굴러 다 모이겠죠. 그래서 이게 지구는 이게 운석들이 모여서 계속 자라나요. 그 운석들이 올 때마다 뭐가 일어납니까? 충돌이 일어나죠. 계속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때는 가스가 너무 많아서 지구 바깥을 볼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지표면은 완전 불바다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 생각하시면 돼요. 지옥. 여기서 생명체가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죠. 그렇게 해서 이 운석들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자꾸 줄어들죠. 왜냐하면 자꾸 부딪혔으니까. 그래서 다 부딪히고 나면은 이제 이 하늘이 좀 만들어지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최초의 하늘은 뭐냐면 수증기의 하늘이에요. 왜냐? 아까 처음에 막 모일 때 뭐 우주 먼지도 있고 가스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가스의 대부분이 뭐냐면 물이에요. 그래서 운석 안에 물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게 터지면서 그 마그마는 땅이 되고 그 운석 안에 들어있던 수증기는 빠져나와서 대기를 만들죠. 그래서 지구상은 아주 두꺼운 수증기층으로 덮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깥에 하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운석들이 자꾸 이제 떨어지는 게 줄어들다 보면 지표면의 온도가 떨어지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지구가 식어가면서 수증기가 뭐가 될까요? 비로 내리는 거죠. 그래서 비로 내리면서 드디어 지구에는 바다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석들이 이 세 개로 분류되는 거죠. 고체와 바다와 하늘로. 이렇게 이제 지구의 모습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지구는 원래 우리가 보던 모습에서 시작한 게 아니죠.
근데 이때 바닷물은 짤까요? 안 짤까요? 안 짜죠.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구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많은 세월을 겪으면서 이렇게 만들어져 온 것이 처음부터 이렇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 산소가 지구에 없었어요. 지금 우리 산소를 이렇게 마시면서 살잖아요. 산소를 마시는 생명체는 지구에 살 수가 없다. 산소가 없는데. 지구에 사는 생명체는 뭐에 의해서 처음에 결정되는 거예요? 지구가 무엇을 주느냐. 산소를 안 주면 산소를 먹는 생명체는 살 수 없죠, 지구에. 이때는 뭐가 많았냐면 화산이 터지면서 이게 황이 나옵니다. 황. 그래서 이 뒤에 가 보시면 여기 잠깐 보시면 이게 이제 바닷속인데 아주 깊은 바다에 마그마가 올라오는 곳이에요. 여기는 햇볕도 안 들어가고 산소도 없는데 생명체 이렇게 많이 살아요. 지구 초기의 생명체는 산소가 아닌 황을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38억 년 전에 남조류가 드디어 나타나면서 얘네들이 산소를 만들어내요. 이 산소는 물속에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주에서 딴 건 다 우주에서 왔어요. 모든 그 기체는. 근데 딱 산소만은 지구상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생명체들이. 얘는 그래서 얘들 여기 여러분들 이 산소가 얘한테는 뭐예요? 쓰레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쓰레기는 없다. 얘가 만들어낸 쓰레기가 우리를 살게 했는데 그 쓰레기라고 할 수 없잖아요. Circulation, 지구의 순환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산소가 이제 물속에 가득 차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물 바깥으로 나오게 되죠. 물 바깥으로 나와서 산소가 점점점 쌓이게 되면 이제 뭐가 만들어질까요? 산소가 많아지면 오존층이 만들어지죠. 근데 생명체가 5억 4천만 년에서 5억 2천만 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지구상에. 지구 나이가 얼마 되죠? 46억 년. 46억이에요. 5억이죠. 이때를 우리가 오존층이 만들어진 시기로 생각합니다. 오존층이 없을 때는 물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존층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물 밖에서는 너희는 살 수가 없다. 오존층이 있을 때만 물 바깥에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나오죠. 산소가 없으면 산소를 먹고 사는 생물은 살 수가 없어요. 오존층이 없으면 물 바깥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체는 지구가 허락하는 만큼 삽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그 오존층이 만들어지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오존층이 생기니까 육지로 식물들이 올라오고, 식물을 따라서 동물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중생대 말, 중생대에 뭐가 있어요? 쥐라기하고 쥐라기. 쥐라기는 뭘로 유명합니까? 공룡으로 유명하죠. 공룡. 공룡이 언제 지구상에서 멸종합니까? 그 다음 백악기. 중생대가 트라이아식이 쥐라기, 백악기에 멸종하는데, 이 공룡이 처음 시작할 때는 조그맸어요. 근데 쥐라기 이렇게 커지고 백악기는 엄청 커진 거예요. 엄청 먹어요. 그래서 그 식물성 공룡 보면 등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걔가 먹는 식물이 어느 정도였을 것 같아요. 코끼리는 저리 가라죠. 식물들이 순환을 겪는 거죠.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그래서 공룡은 이 운석 충돌에 의해서 멸종했다는 것은 파이널, 마지막 멸종의 원인이긴 하나, 그 이전부터 멸종은 시작됐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되는 게 꽃과 공룡의 전쟁이에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꽃이 이길 것 같아요? 전쟁이 이길 것 같아요? 아주 공룡이 이길 것 같아요. 네? 공룡은 사라지고 꽃은 남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으로 봐서 꽃이 이긴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공룡들이 먹는 식물들은
씨앗이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것이 식물이에요. 고사리 같은. 식물들이 가만 생각하니까 이놈들이 나를 너무 먹는 거 아니에요. 나도 살아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경쟁력이 강한 걸로 바뀝니다. 뭘로? 씨앗을 안에다가 하는 속실을 만들어내니까 공룡들이 못 먹어요. 그리고 과일과 꽃을 만들어냅니다.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동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잘 살려고. 그러니까 식물이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식물도 생각해요. 시간이 좀 길어요. 그래서 이놈은 공룡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피자 식물을 만들고 꽃과 과일을 만들어서 이제 막 퍼집니다. 그러면 공룡이 먹을 게 없어지잖아요. 그럼 공룡이 치는 거죠. 그래서 우석이 땅 때리니까 이제 끝났는데, 이게 언제냐면 공룡이 언제쯤 멸망했죠? 6,500만 년 전. 자, 그럼 47억에서 6,500만 년 빼보세요. 얼마 걸렸죠? 45, 3,500만 년. 이 지구에 꽃이 만들어지는데 걸린 시간. 여러분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런 꽃이 만들어지는데 45억 3,500만 년이 걸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소중한지 모르죠. 과일을 먹고 꽃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이때부터 시작이에요. 이전에는 과일이라는 거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구는 계속해서 진화를 해갑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세요? 안 살아있는 것 같으세요?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바뀌어가면서 지구상에 좀 더 생명체가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계속 만들어갑니다. 산소가 없는데 이 산소 없는데 산소도 만들어주고 오존층도 만들어주고 꽃도 만들어주고 과일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 생명체들이 점점 더 많이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인간들의 출현이 언제냐면 아무리 오래 잡아도 한 300에서 400만 년 전, 아주 그 초기 생명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현대 인류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30만 년, 적게는 5만 년밖에 안 되죠. 이 인간은 지구 태어난 게 굉장히 오래 걸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산소를 만들어낸 박테리아들이고, 이게 지구상에 산소가 쭉 늘어난 것이고, 여기 산소 생산량, 이건 시간입니다. 그래서 산소가 이렇게 확 늘어나면서 지구상에 철광상들이 많이 생겨요. 왜냐? 철이 물속에서 산소가 없으니까 막 편안히 돌아도 Fe 2가라 3가로. 그래서 철이 확 생기니까 아이고 하더니 산화물이 다 가라앉는 거야. 그래서 지구상에 이제 철광상을 만드는 것도 지구의 산소의 출현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이때쯤 5억 4천만 년에서 1천만 년의 생명체가 많아졌고요. 이건 이제 산소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지구 시간이 쭉 가면서 산소가 굉장히 없었죠. 여기서 산소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쭉 와서 이 정도 때 이제 오존층이 만들어지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46억 년을 쭉 가가지고 여기 잘 보이시다죠? 그래서 그걸 확대해 보면 지구의 시간을 24시간이라고 치면 이 포유류가 나온 게 23시 39분. 그 다음에 인간이 태어난 거는 23시 59분 57초. 그 지구에 인간이 살았던 시간은 근데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를 지구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얘기죠. 누가 주인인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전세를 들어갔어요. 근데 주인한테 너 나가. 그럼 주인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가 나가.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 정신없는 놈, 네가 나가라. 지금 우리가 지구한테 하고 있는 일이 마치 그런 거 아닐까요? 자기를 살게 해준 것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이제는 뭐
지구를 자기 마음대로 해보겠다고 하고 그러면 결국 우리의 수명은 버림받는 거죠. 그래서 지구가 허락하는 만큼만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구가 우리한테 얼마큼을 허락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거를 넘지 않아야 돼요. 그게 바로 지구가 우리한테 주는 첫 번째 레슨입니다. 네가 알고 아는 것을 실행해라. 그래서 이제 이게 인간이 지구의 주인이 아니라 지구의 커다란 수혜자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두 번째, 그 산소는 식물한테만 나온다고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바다에서 산소가 엄청, 원래 바다에서 산소 만들어졌잖아요. 그 바다에 이 식물성 플랑크톤이 엄청난 산소를 만들어내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한 40% 감소했다고요. 왜? 바다가 산성화가 돼요. 왜 산성화가 될까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얘네들이 어디로 가요? 물속으로 들어가죠. 그럼 탄산이 되는 거잖아요. 지구가 점점 산성화가 되다 보니까 대기면 생태계 파괴가 되고 어류가 대폭 감소하게 되죠. 그리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흡수도 굉장히 적어지게 돼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다. 내가 만들어낸 온난화가 나도 모르는 저 넓은 바다에서 엄청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지 못하고 있고 산소도 못 만들어내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어떤 일을 바로 가져오냐면 이 고기들이 죽으면 어업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식량도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단순히 바다가 산성화되는 걸로 끝나지 않죠. 결국은 누구한테 피해가 올 때까지 인간들에게 피해가 오는, 이게 바로 생태계예요. 생태계가 밥 먹여주냐? 밥 먹여주죠. 근데 걔가 밥 먹여주는지를 우리는 모를 뿐이에요. 생태계 보존하자 그러면 이거 바빠 죽겠어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 그 생태계가 나를 먹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꿀벌이 멸종하면 세계 과일이 한 20.9%, 뭐 채소 생산이 16.3% 이렇게 막 다 줄어들어가지고 가축의 사료도 없고 이 식량난과 생태계 붕괴로 한 142만 명이 죽을 수도 있대요. 꿀벌이 없어지면. 근데 우리가 꿀벌을 없애는 건 우리 마음대로예요. 죽은 꿀벌을 살려낼 수 있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우리는 파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조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아킬레스건.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보존을 해야 돼요. 내가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꿀벌이 죽으면 큰 문제가 난다는 거 우리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다 연결해 있다는 사실, 엄청나게 연결이 돼 있고 얘들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쟤 죽어도 호화이지 뭐. 쟤 없어져도 호화이지 뭐. 이게 우리 인간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감사를 잊어버린 인간들. 자기를 살기 위해서 지구에 대한 감사를